안녕하세요.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왔네요. 푹푹 찌는 무더위에 남편은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며 야외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13살 된 아들을 키우며 집에서 핸드폰 커버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죠. 원래는 맞벌이 하고 있었으나 예전에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서 굴러온 페인트 드럼통에 다치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맞벌이 할 때는 그래도 서로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빡빡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이제 13살 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은 요즘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서 그 외 시간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 있다고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든든하지만 벌써부터 가정일을 도와주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건 별로 없네요. 그나마 아끼고 아껴 아파트 담보대출 조금 갚아서 이자가 약간 줄은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새벽 밤마다 서재방에서 기도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새벽 늦게 들어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녁에 남편을 조용히 불러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아, 별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라서 새벽에 기도한 것뿐이야. 그것 말고도 누군가와 한참 통화하더니 나갔다가 오잖아요. 아, 그거? 이번 우리가 맡은 건설 현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다음 현장에 대해서 의논하느라 그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니까.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당신에게 이야기했지. 내 성격 알면서 그래? 그렇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남편 표정에 한치의 거짓이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고 워낙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남편은 어디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는 게 힘이 들면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데 워낙 속마음을 잘 안 꺼내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8시쯤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는 아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 모습에 감동한 듯 살만 난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진짜 남편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힘겹게 일어나 목발을 짚고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에 앉아 여기저기 집안 청소를 했고 아들도 함께 도와주면서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청소하고 친구 만나러 아들은 나가고 저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남아 잠시 쉬고 있는데 남편 서재에 걸레를 놔두고 나온 게 생각이 나 다시 들어갔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벽에 붙어있던 책장이 벌어져 있길래 이상해서 만져보니 드르륵 하고 옆으로 미닫이 문처럼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옆으로 밀어보니 작은 금고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평범한 저희 집이 처음 입주했을 때 없었던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안에는 10년 전부터 모아두었던 서류들 중 한 장의 서류가 제 손발이 떨릴 정도로 남편에 대한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남편 얼굴이 나와 있는 신상 공개의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왜 가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와 만나고 있을 때는 신상 공개가 해지된 시점이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봤지만 남편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지역으로 우편물들이 뿌려졌는지 우편 봉투에 있던 남편 신상 공개 문서의 주소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만큼은 항상 착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기로 하고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퇴근하고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며 웃어주면서 고생했다고 다리는 좀 어떠냐며 걱정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복하기만 한 가정이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가정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살아온 남편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하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새벽 늦게 방에 들어와 옆에 누웠고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든 모습에 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저에게 이런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 마음,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오늘은 일이 없어 하루 쉰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바람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자며 웃으면서 건넨 말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나가는 거라 좋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도 좀 식힐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남편 차에 몸을 실어 아들은 잠시 친정집에 맡기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주택이었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볼 일이 있다며 금방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곤 차에서 알 수 없는 가방 하나를 들더니 벨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고 집주인분이신지 남편을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며 다시는 얼굴 내밀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와중에 들리는 소리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곳은 예전에 실수로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고 알고 보니 그 여자분께서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은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들고 계셨고 그 가방을 열더니 남편 머리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10,000원짜리로 된 돈뭉치였습니다. 꽤 많아 보이는 돈들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너무 놀라 저는 목발을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남편에게 가려다가 넘어지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된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달려와 괜찮냐며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가족분들은 저희 남편을 욕하면서 결혼까지 했냐며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숨겼던 과거의 일들을 저에게 모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몸이 굳어버렸고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기어가 저희 남편이 했던 과거의 일들 모두 죄송하다며 대신 용서를 빌었고 그런 제 모습에 모두 당황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차에 다시 앉혔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방과 돈들을 주워서 다시 문 앞에 놔두고 벨을 누르며 가방은 놓고 가겠다는 말과 함께 따님이 치료를 잘 받아 건강히 태어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 도착했고 그제서야 어색한 웃음으로 내리자며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 저를 앉혀주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에게 이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못했네.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 당신에게 말 못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차마 과거의 내 행동들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용서해줄 수 없다면 조용히 떠나도록 할게. 하지만 나 정말 달라졌고 여태까지 당신이 봐왔던 것처럼 정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 하필 내가 과거에 그 여자에게 실수를 저질렀던 동네에 같이 일하는 소장님께서
근처로 이사 오게 되면서 집들이를 갔는데 구급차가 그 가족들 집에 멈추는 걸 보곤 무슨 일인지 구급대원에게 조용히 물어보다가 알게 된 건데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구급차가 오게 된 거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너무 심각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몰래 돈을 좀 준비했어. 미안해. 이렇게 해도 내 과거의 행동들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용서받고 싶었어. 그래서 새벽마다 그 여자가 다시 온전한 몸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 기도했던 거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살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에게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과거의 행동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잘못된 행동들을 얼마나 뉘우치냐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닿겠지.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과거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몰랐던 일이잖아. 그러니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주면 돼. 나는 그거면 충분해. 나는 당신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나와 우리 아들을 위해 매일 힘들게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돈 벌고 있잖아. 나에겐 가정에 충실한 남편일 뿐이야. 우리 음식 다 식겠다. 빨리 먹고 들어가자.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겠다. 차마 남편에게 제가 서재에서 봤던 사진들에 대해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행동들 더 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정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으려 노력했고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한 숟갈 뜨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들 올려주며 서로 아무 말 없이 표정으로 대화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저희를 보며 반겨주는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다음날 다리가 불편한 저와 아들을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과거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 그 가족분들에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 남편이 짊어져야 할 짐들이기에 남편의 방식대로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으렵니다. 그게 저한테도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당하신 분, 하루빨리 건강 되찾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